혹시 이런 기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거나 차 한잔 하면서 문득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쓸쓸하지? 하고 마음이 서늘해지는 순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정신건강과 노인내과를 함께 공부하며 45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의사 김철훈입니다. 수많은 병을 다루고 약을 처방해 왔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늘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사 수치도 괜찮고 특별한 병도 없는데 자꾸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 병명은 없지만 웃음을 잃고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릿해진 분들, 그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혼자 있어서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허전하면 하루가 참 길고도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외로움은 뇌를 위축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장질환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어르신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2.6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기에 드는 외로움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당연한 것도 감수해야 할 것도 아닌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5년간 노인 진료만 해온 내과 의사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도 슬픔도 상실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어느새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침대 옆이 텅 비어 있는 현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 종일 수십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진료실에서 듣던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그저 말이 아니라 몸 깊숙한 곳까지 퍼지는 병이라는 걸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진심 어린 동행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외로움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랬고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도 그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직접 겪고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 온 외로움과 우울함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혹시 나는 못 바꿔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함께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친구가 되어 드릴 겁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약은 잘 듣는데 대화는 없네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날의 그 말을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65세 이후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요? 고혈압? 당뇨? 암? 아닙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훨씬 더 빨리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 자녀와 따로 사시는 분들, 경로당이나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쉽게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면역력도 떨어뜨리며 기억력과 집중력도 저하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병이고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에 성공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의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의 시작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여는 방법만 바꿔도 기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나 TV를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햇빛을 얼굴에 느껴보세요.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목을 돌리고 어깨를 흔들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활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인사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이웃을 향해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세요. 혼잣말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깨어납니다. 두 번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외로움이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차 한 잔을 마시고 같은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같은 시간에 일기나 메모를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반복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하면 마음속에 쌓인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면서 우울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사람과 연결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안부 전화, 한 줄의 문자, 짧은 영상 통화 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복지관, 마을회관, 교회, 성당, 사찰, 작은 모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감각은 사람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직접 관찰하고 추천드릴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실제로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한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함께하면 사라지는 병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밝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말이라는 걸 통해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확인하고 존재를 증명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혼자 계시다 보면 말수가 줄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굳어지게 돼요. 반대로 매일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내면 뇌는 자극을 받고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꼭 대단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은 말이라는 걸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회복합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지내면 마음은 금방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마트 직원에게 날씨 좋네요. 한마디 하는 것도 좋고 자녀나 손주에게 잘 지내니? 라고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좋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같이 살았던 친구의 이름을 떠올리며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훌륭한 대화입니다. 대화라는 건 꼭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말은 줄어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고 반대로 말이 오갈수록 마음의 문은 조금씩 다시 열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밥도 제때 챙겨 먹지 않고 밤엔 늦게까지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삶이 점점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식사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잠자기 시간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햇빛을 쬐며 창문을 여는 것, 점심 12시에는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 드시는 것, 밤 10시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조용히 누워 눈을 감는 것 등, 이 세 가지 단순한 생활 습관만 일정하게 유지해도 몸이 다시 자기 리듬을 찾고 감정도 훨씬 안정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는 일, 생각보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게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 되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리듬 속에서 우리의 기분과 몸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가볍게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것부터 팔을 하늘로 쭉 뻗고 천천히 내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85세 이만복 어르신은 뇌경색 후 반신이 불편하셨지만 매일 창가에서 팔을 드는 운동과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스쿼트 3회씩을 실천하셨어요. 그 작은 운동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도 다시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돕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우울감을 낮춰줍니다. 매일 5분, 10분씩만 몸을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생각보다 기분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걷는 게 가능하신 분이라면 하루 15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우울감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은 작은 생각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참 묘해서 아무 이유 없이 가라앉는 날도 있지만 의외로 아주 작은 일로 금세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숨 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뭐였지?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써내려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루에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햇볕이 따뜻했다. 반찬이 맛있었다. 고양이가 귀여웠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외로움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충남 예산의 85세 이창순 어르신 역시 우울증 치료 중이었는데 이 감사 일기를 통해 처음엔 억지로 썼지만 지금은 쓰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은 꾹 눌러두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써보면 가벼워집니다. 매일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꼭 가져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지역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동네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대학, 심지어 온라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활동이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난 나이도 많고 낯가려서라며 참여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정말 한 번만 용기를 내보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같이 웃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자리가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이정자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이후 거의 말이 없어진 분이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다 보니 생각도 줄어들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셨죠. 그런데 복지관에서 주 3회 수다 모임에 참여하시고 나서 놀랍게도 2달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그냥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루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이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께서도 처음엔 한마디도 못 하시다가 경로당에 3개월 정도 꾸준히 나가시더니 지금은 매주 마이크 잡고 노래도 부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나와보니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건 단지 한번 나가보는 용기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웃음을 잊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음에 기운이 없을수록 의도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혼자 소리 내어 웃고 친구에게 전화해 유쾌한 이야기 한 가지라도 나눠보세요. 마음이 웃으면 몸도 함께 웃게 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 가장 오랜 세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웃음과 대화, 자연식, 그리고 규칙적인 하루였습니다. 이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일기 한 줄부터, 잠들기 전 심호흡 10번부터, 내일 아침 창밖 햇살을 바라보는 일부터 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아직도 빛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구나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분명히 사라지게 됩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은 결국 우리가 멈춰 있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늘도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웅지혜는 그 여정에 함께할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 우울증의 초기 신호와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